네, 시청자 여러분, 이슈 타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3년 넘게 끌어온 지난 정부의 청와대 하명 수사의 선고가 있었고요.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자금 관련 1심 선고가 있었고 굵직굵직한 판결이 이어졌는데 전국이 또 한 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중앙의 정치 사정만큼 울산의 정치 상황도 변수가 많은데요. 지난주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역에서 의정보고회를 하면서 울산이 또 한 차례 전국적인 뉴스의 중심이 되기도 했는데요. 자, 이런 복잡한 정치 상황 오늘 이슈타파에서 한번 싹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울산매일 논설실장 오늘도 김진영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정치인들이야 자기의 죽음을 알리는 부고만 빼고 신문방송 나오는 거 좋아한다지만 지난주에 울산이 자꾸 정치권 뉴스에 나오는 건 좀 불편했습니다. 이런 불편한 정치 상황을 깨놓고 얘기하기 힘들어서 좀 우리가 떳떳하지 못한 점도 있었고요. 자, 그렇지만 정치 상황 간단하게라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죠. 뭐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네. 각종 재판의 선고, 뭐 이 국민의힘 뭐 내부 사정, 특히 뭐 하태경 의원의 종로 출마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이러쿵저러쿵한 이야기. 예. 또 뭐 인유한 위원장이 그 뭐 이준석 뭐 부모 탓이다. 예. 그 패드립이라는 말도 나왔고 예. 또 사과를 했어요. 사과도 네. 했고 네. 또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당무감사 결과가 또 발표됐거든요. 예. 200여 개의 그 당협에 대해서 전부 당무감사를 했는데 예. 이 가운데 46개 정도는 정리를 해야 된다. 22%. 네, 굉장히 이제 좀 센 발언들이 나왔고요. 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암컷 발언에 이어서 계엄 저지선 확보 이야기까지 그러니까 예. 뭐 이 김용민이 지금 굉장히 앞장서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 민주당의 막말 민주당의 막말이 절대로 지금 끊어지지가 않거든요. 예. 이게 계속 이어지거든요. 예. 이 계속 이어지는 것에 대한 또 해석들, 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면 제가 이제 시청자한테 질문을 받았는데, 민주당이 네. 선거를 앞두고 설화를 조심하라고 하는데, 네. 고의적으로 왜 저렇게 설화를 자꾸 내뱉느냐. 음. 인유한 위원장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 인유한 위원장의 저런 설화는 우발적으로 예. 실수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예. 고의성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은 아무래도 저거 고의성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어떤 의도일까요? 그 말이 맞습니다. 질문 내용이 정확하고요. 이거는 확실하게 의도된 겁니다. 예. 왜냐하면 네. 이 뭐 지도부나 이런 데서는 조심하라 하지만 예. 뭐 김용민이라든지 예. 이런 사람들 거의 뭐 원래 독한 말 잘하는 분이고요. 예, 이런 분들이 최강욱 의원 이런 예.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결국은 그 팬덤 정치거든요. 네. 자기들의 지지세가 더 확실해지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끊어내지 못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자기들이 우군이고 이재명 대표의 튼튼한 호위무사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마도 더 나갈 겁니다. 더 나갈 것이고 이 공격의 대상이 지금 이런 막말하는 공격의 대상이 대부분 다 용산을 향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예. 이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총선 때까지 이런 발언들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노인 비하, 여성 비하 이런 건 안 됩니다. 다른 걸로 좀 독하게 이 얘기하는 건 뭐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자, 인유한 얘기하면서 패드립이라는 인터넷 용어가 나왔는데 패륜과 드립의 합성어죠. 부부나 이제 가족을 비하하는 모욕적인 발언을 말하는 건데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복잡한 상황을 우리가 한번 잠시 정리를 해봤고요. 하나하나 토를 달자면 끝이 없을 것 같고 울산의 상황이 중요한데 울산의 현역들 의정 보유가 계속 지금 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스타트를 지금 이제 김기현 김기현 대표가 끊었는데요. 예. 이 김기현 대표가 이제 이렇게 조금 빨리 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빨리 의정 보고회를 한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네, 네, 그렇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공천의 향방에 대해서 또 어디로 튈지 이런 혼미한 상황이고요. 울산의 경우에는 현역 의원들이 잇따라 의정보회를 열어서 지지세를 규합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예.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90일 전, 90일 그러니까 전. 2024년 1월 11일부터 의정활동 보고회 등 현역 의원들의 예. 정치 일정이 제한되기 때문에 예. 1월 초까지는 의정보고회를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구별로 일정이 짜여져 있는데 예. 김기현 대표는 이미 했고요. 했고, 예. 그러니까 현역 의원 중에
의정 보고의 스타트를 대표가 끊었고, 예. 그건 바로 이제 전국적인 뉴스도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마 이제 의정보고회가 예. 특히 울산에서 열린 의정보고회가 예. 방금 앵커님도 좀 그랬다 했지만은 이 전국적인 뉴스가 된 거는 처음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뭐 전국적인 뉴스가 좀 좋은 뉴스든 어쨌든 울산이 많이 거론되니까 울산 사람들은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네. 나쁘지는 않았고. 네. 또 김 대표의 지역구 출마를 두고 인유한 혁신위원회와의 갈등 양상 이런 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전국이 맞물린 탓이기 때문에 이제 예. 울산 뉴스가 좀 더 이렇게 부각이 됐습니다. 예. 김기현 대표는 이제 부산의 장제원 의원 같은 이는 이제 의정보고회를 대규모로 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의정보고회가 아니고. 예. 의정보고회가 아니고. 아니었고 단합대입니까? 이제 자기들 지지하는 그룹들을 예. 관광버스 90대를 통해 갖고 산악회거든요. 예. 산악회 모임을 통해서 한 거 의정보회는 또 따로 한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김기현 대표는 소규모로 뒤에 했는데도 전국적인 큰 뉴스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김장철의 김장년대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제 가려져서 뉴스는 안 되고 있지만 다른 의원들의 의정보고에도 약간 다른 방식이지만 쭉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맞습니다. 당장 지금 이번 주에 박성민 의원이 29일 날 엊그제 또 했거든요. 예. 했고 또 다음 달 4일에 박성민 의원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지역 현안 주민 공청회 이런 네. 이름으로 특히 울산공항 고도 제한 완화 추진을 위한 주민 공청회, 또 다운 2교 건설을 위한 주민 공청회 이렇게 예. 제목을 하나씩 달고 네. 맞춤형 의정 보고회를 박성민 의원은 했고 예. 준비하고 있고요. 또 예. 이채익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 6일 날 예. 문수체육관에서 출판 기념회를 겸한 대규모 행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선거구별로 또 세 차례 의정 보고를 했던 그런 것을 완전히 다르게 네. 대규모로 한다는 게 좀 어떤 의미인가 여러 가지 또 해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제 초선은 초선대로, 타선은 타선대로 마음고생들을 많이 하다가, 이제 윤핵관 세 분이 쓸데없는 소리 마라. 난 내 지역으로 나간다. 치고 나가니까 부담 덜고 당당하게 아마 마음 펴놓고 이렇게들 하는 것 같은데, 동구와 울주원 북구는 일정이 어떤가요? 다 잡혀 있습니다. 금명호 의원도 내년 1월 6일 날, 그리고 서범수 의원도 사랑방 자담회라는 형식으로 12개 읍면을 쭉 돌는 그런 스킨십을, 맞춤형 스킨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예. 울산의 유일한 야당인 이상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북구. 요즘 좀 복잡하거든요. 본인 예. 사정이 좀 그렇습니다. 예. 복잡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외부 활동을 하는, 그러니까 대규모 그런 의정 보고회는 지금 좀 지양하면서 예. 온라인 보고회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현역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제 중요한 것은 현역 모두가 공천 경쟁에서 살아남을 것인지 물갈이가 될 것인지 이게 관심사인데, 그 키를 쥐고 있는 부분이 바로 김 대표의 움직임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역시 이제 모두 다가 주시하고 있는 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거든요. 이분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예. 이게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연쇄적으로 작용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네. 뉴스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난번 울산 의정 보고에서 나온 발언들이 여러 가지 아직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뭐라고 했죠? 이 장면에서 한번 김 대표의 발언을 되새겨보면 핵심적인 이야기는 그겁니다. 울산을 변방에서 중심으로 올려놓겠다는 생각으로 한 20여 년을 열심히 달려왔다. 예. 그래서 그 중심에 여러분이 계셨다. 이게 이제 김 대표의 일성이었고요. 예. 그리고 이 여러분들이 주신 사명을 완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울산이 그동안에 인구가 적다고. 예. 또 좀 정치인들 숫자도 작고 그렇다고, 또 아니면 지역이 동남부 외진 곳에 있다고. 예. 이런 식으로 홀대를 많이 당해왔다. 네. 그렇지만 울산은 이 나라의 산업화를 이끌고 예. 수출 대국으로 만들고 배고픈 나라에서 배가 어느 정도 부른 나라로 만드는데 1등 공신이 울산 아니냐. 예. 아버지의 고향이 연포고 어머니의 고향은 범서고 예. 장모의 고향은 서가는 구형이다. 구형이고. 나는 모든
그것이 다 울산 사람이다. 예. 울산의 모든 것이 내가 다 잔뿌리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던 정든 고향을 다 내어주고 이주했는데 이 아픔을 겪고도 병방 취급당하고 홀대당하고 예. 이런 거 그대로 볼 수 없었다. 이런 감성적인 호소는 좀 먹힌단 말이에요. 먹히죠. 그리고 사실은 맞는 말이거든요. 그동안에 울산이 반세기 이상 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습니까? 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많은 홀대를 당해왔거든요. 예. 이제는 지금 민선 8기 들어서 조금씩 이제 대우가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예, 예. 최근에 또 이제 뭐 이번 주쯤에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그린벨트와 관련된 중요한 발표를 또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그동안 그동안 장관이 했는데도 또 대통령이 한번 확인 사살을 해주겠다. 원희룡 장관이 한 거는 예. 원희룡 장관이 한 거는 네. 그냥 립 하는 서비스. 이야기, 립서비스 수준이라면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는 확실히 매듭을 짓는 그렇죠, 이야기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발표되는 이 대통령의 그린벨트 이야기 예. 이 부분을 좀 더 분석해갖고 다음 주에는 이 부분을 예. 가지고 이슈 타파에서 좀 자세히 다뤄볼 알겠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갑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해왔는데 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예. 나는 예. 윤 대통령하고 뭐 하루에 3번도 4번도 전화도 하고 아니 밤늦게도 만나고 예. 한다. 직접 만난다. 그런 말 잘 안 하는 분인데 이런 얘기를 했던데 그걸 가지고 또 물고 들어지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뇨한 위원장이 용산 예. 윤심을 이야기했거든요. 예. 윤심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먼저 해버렸거든. 예. 그러니까 그때 김기현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윤심 대통령 이야기 여기서 꺼내면 안 된다 했거든요. 예. 안 된다 했는데 계속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 지역에 와가지고 네. 이뇨한 위원장은 예. 윤심 간접적으로 들었다 했지만 예. 나는 직접 소통하는 사람이다. 예. 못을 박는 거죠. 이뇨한 위원장이 그런 얘기 사실 하면 안 돼요. 대통령 청와대 용산을 끌고 들어가면 안 되는 그렇죠.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정치를 잘 모른다는 얘기고. 한 번 더 얘기하지만은 평소에 김 대표 품성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저는 처음 봤어요. 대통령은 술이 말술이라지만 김 대표는 뭐 술도 잘 못하는 분이 3시간씩 프리토킹을 할 때도 있다? 이런 말을 굳이 꺼낸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수다쟁이죠. 예. 3시간 동안 말을 할 정도면 굉장한 수다쟁인데 하여튼 그 정도로 소통을 잘하고 있다는 잘한다.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정치인들이 생각 없이 내뱉는 말 예. 이런 것은 설화나 구설수거든요. 예. 그런데 이걸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또 김기현 대표거든요. 예. 김기현 대표는 말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잘 분이기 알죠. 때문에 예. 자신이 던지는 말을 항상 생각하면서 뱉는 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발언은 분명히 예. 계산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그 말의 그 구절을 가만히 살펴보면 대통령과 자주 만난다. 예. 어떤 때 만나면 3시간씩 이야기한다. 예. 주제를 갖고 만나는 게 아니고 프리토킹한다. 프리토킹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 말을 풀어보면 뭐냐면 여당 대표와 대통령의 관계가 드러납니다. 어떤 관계인지. 예. 수다 떠는 관계라는 거죠. 예. 예. 네, 그 정도로 가깝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할 정도의 관계라는 것을 은근히 내비치는 겁니다. 예. 내비치는 것은 여러 가지 계산을 했겠죠. 이 지금의 여러 가지 구도에 대한 예. 김기현 대표의 명확한 답이다. 저는 예.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정치 평론가들은 이 말을 가지고 적절하지 않다고 이제 물고 늘어지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도 공식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확대 해석을 하지 말아달라 차단했어요. 또 이건 뭘까요? 정치라는 게 뭐 그런 속성이 있는 건데요. 국민의힘 장광재 대변인이 김 대표 울산 발언에 대해서 국회의원 4선을 울산에서 했고 예. 지역구의회라는 신분을 고려할 때 의정보고회가 당연하고 그때에 나온 발언들을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을 과도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네. 지금의 인류한 혁신이 예. 그리고 뭐 공천 관련 이야기들 앞으로 비대위가 구성돼야 한다는 등등 이야기들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뭐 신당 이야기들 예. 이런 부분들이 5만 가지 이야기가 다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 김기현 대표가 자신의 앞으로의 행보와 관련돼서 어느 간접적으로 확실하게 메시지를 던졌다고 봅니다. 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
난 윤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윤심과 늘 소통한다. 그 이야기는 그 자신의 어떤 행보나 자신의 어떤 움직임은 그 어떤 대통령실과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밑그림 하에서 움직이는 것이지 예. 따로 노는 것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김경진 의원이 혁신위원회 김경진 대변인격인 김경진 의원이 정확한 말을 했거든요.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는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다. 예. 그래가지고 사퇴 소동이 나고 안 그랬습니까? 예. 김경진 의원 같은 분도 상당히 정치적으로는 고단수거든요. 예, 그런 분이 그렇습니다. 그냥 한 말 아니고 예. 자신들의 역할은 혁신위원회가 정치인이라고는 없지 않습니까? 딱 한 사람 김경진 의원 말고는 아무도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혁신위에 앉혀놨던 이야기는 혁신위에서 좋은 안을 내놔라는 겁니다. 예. 안을 내놔라는 것이 결정을 해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정을 해라는 게 아닌데 마치 밖에서는 결정을 해서 무엇을 던져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 혁신위의 본질은 안을 많이 내가지고 새로운 이미지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준 겁니다. 예. 이제 김정일, 북한 김정일 학습 효과가 생각이 나는데 이제 무슨 얘기를 강하게 해놓고 이건 내부 결속용 멘트다. 그러는 것처럼 이제 그 김 대표의 멘트는 울산 지역구 결속용 멘트다. 저는 이제 그렇게 또 읽었는데 자, 의정보고회가 끝난 뒤에 국민의힘 상황과 관련해서 비대위로 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다가 쏙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비대위로 가는 상황이 생긴다면 네. 지금 이제 그 어떤 뭔가가 있어야죠. 예.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비대위로 갈 만한 상황이 쏙 들어간 게 뭐냐면 이제 바로 그 김기현 대표가 대통령과 늘 소통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힘을 실어줬달까. 예, 힘을 실어줬달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이제 쑥 들어갔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번 주부터는 개각이 있을 것이고 예. 급변하는 상황들이 막 일어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천관리위원회가 출범하게 되고 전부 이제 선거 분위기로 바뀌게 되면은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어차피 혁신위원회 활동은 자꾸만 이제 뉴스에서 벗어날 것이고 이제 이준석 신당 부분의 이야기가 조금 이제 수그러들 것이고 이준석 신당이 지금 상수가 됐든지 뭐 가시화되든지 간에 그게 큰 뉴스가 될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상황은 국민의힘이 공관위가 출범하는 것 그리고 민주당도 공관위가 출범하는 것 예. 그리고 민주당은 이낙연 신당이 뜨느냐 안 뜨느냐 예. 이 문제 이런 게 뉴스의 중심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하태경 아니면 이제 원희룡 그리고 한동훈 이런 급들의 인물들이 정치 상황에서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가 뉴스의 중심이 될 것이거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혁신위에서는 여러 가지 제안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은 뭡니까 특보 4명을 추가로 임명 또 했죠. 그렇죠. 이제 김석기 최고위원을 예. 안치고 예. 김전 최고위원이 사퇴한 자리에 김석기 경주 출신 경찰 출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 예. 대표가 비교적 측근 인사거든요. 예. 이분을 안치고 또 대표 특보를 4명을 안쳤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 대표 특보를 4명을 앉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네. 이건 아마도 뭐 정치 주변에서 조금 있었던 사람이 잘 알 것입니다. 예, 김 대표를 밀어내지 않겠다는 얘기란 말이죠. 더 공고히 그렇습니다. 하자는 거죠. 예, 더 네. 공고히 한다. 네. 이제 그것도 그렇고요. 대표 체제를 강화한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 체제를 강화하는 부분들이 이제 특별 보좌역을 추가하는 부분 예. 그런 것들인데 지금 특별 보좌역에 들어온 사람들이 조정아 전 부산 사구청장을 포함해서 박은식 호남 대한포럼 대표, 예. 김기훈 변호사, 김영민 당 디지털 정당위원장 이런 예. 4명을 앉혔거든요. 낯선 이름들인데. 네, 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 굉장히 구성원들을 보면은 각계 각 요소 그리고 예. 지역 분배까지 해가지고 사실은 이 좀 여러 가지 포석을 가진 인선이다 예.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국민의힘은 앞으로 정치 일정 어떻게 잡고 있나요? 국민의힘은 지금 밖에서 이야기하는 뭐 비대위 이런 그런 거하고는 관계없이 아닌 것 같고. 지금 공관위 출범을 빠르게 할 겁니다. 예. 빠르게 하고 지금 이미 지난주에 이 공천과 관련해 가지고
앞잡을 다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협들을 돌면서 200개가 넘는 당협들을 돌면서 당무 심사를 끝냈고 예. 그에 대한 평가까지 다 끝냈거든요. 그리고 권고안까지 내놨거든요. 예. 46개는 쳐라. 예. 그리고 지금 이것이 나온 이후에 예. 영남권 인사들이 굉장히 지금 술렁거립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울산 같은 경우에는 초선이 많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인 여론에 비해서 자신의 여론이 낮은 예. 지지율이 낮은 지역구 예. 이거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돌고 예. 특히 지난주에는 찌라시가 돌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살생부 명단까지 돌았거든요. 예. 거기에 뭐 울산 인사들이 포함됐다는 이야기도 지금 떠돌고 있는데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 당에서는 공식적으로. 하지만 이 이야기는 결국은 이제 그 지금 초선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3선 이상 의원들이라든지 정리 대상으로 거론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이제 위협적인 예. 이런 이야기로 이게 왜 위협적이냐 하면은 22% 46명이라고 못을 받고 플러스 알파라고 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부울경인데 부울경의 지역 그 지지율 이게 한 65% 되는데 거기에 못 미치면 들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65%이기도 하지만, 예. 네. 그보다 더 낮은 경우도 많이 나오거든요. 예. 또 최근에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울산의 각 지역구, 예. 그러니까 뭐 남감, 남을, 뭐 중구, 각 지역구별로 여론조사 한 내용들이 막 떠돌고 있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 현역 A 의원은 몇 프로다 이런 게 나오고 막 떠돌고 있거든요. 네네. 그게 어디까지 신빙성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좀 퀘스천 마크인데 예. 사실상 이런 게 떠돌고 있다는 것 그거는 분명합니다. 예. 이제 어떤 평론가들은 46명 플러스 한 20명 정도가 더 될 것이다. 그러면서 부울경에도 해당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불경 쪽의 의원들 그리고 영남 쪽의 의원들 숫자가 뭐 그 국민의힘의 절반 이상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물갈이를 하면 더 많이 할 것이고 지난번 총선 때도 울산도 한 50 절반이 갈렸으니까요. 예. 뭐 올해 이번 총선에서도 상당 부분의 물갈이가 예고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강도 높은 당무 감사를 했다는데, 예, 그 내용이 궁금하고, 예, 좀 그렇습니다. 자, 원희룡, 한동훈 장관의 역할론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 얘기 조금 더 할까요? 정치권 안팎에서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설을 주장하면서 이야기했던 게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원희룡 장관의 험지 출마, 예를 들어 인천 계양 출마, 아니 그리고 이제 저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출마 이런 지역구 출마 쪽으로 이제 거의 굳어져 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예. 비대위 이런 부분은 쑥 들어갔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정리가 돼가는 분위기입니다. 예. 자, 오늘 이제,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당분간은 이제 정치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할 얘기가 다음 시간에도 많이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얘기는 좀 잠시 정리를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중심에 있는 게 뭐냐면 예. 김기현 대표가 어떻게 행동을 해나갈 것인가 여기에 예. 관심이 모아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이제 어떤 행동을 해줘야만 예. 12월 11일까지 예. 지금 예를 들어 울산 같은 경우에 남구청장이 사퇴를 할 수 있는 시간은 12월 11일입니다. 예. 거기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아하. 그 전까지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네. 지금 시간이 촉박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볼 때 아주 급변한 상황이 오지 않는 한 예. 12월 11일까지 뭐 김기현 대표가 불출마 선언을 한다. 이런 걸로 연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 쉽지 같거든요. 않아 보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상황들이 예. 역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돼 간다. 음. 옛날 한 1, 2주 전처럼 예. 급변할 것이다 하는 예상과는 달리 예. 이제 좀 정리가 돼 가는 분위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이제 앞으로의 전국 상황들을 쭉 살펴보고 네. 그리고 이번 주에 났던 그 선거 관련 그리고 하명 수사 관련 재판 판결 있지 않습니까? 예. 이 판결이 한 일주일쯤 지나오게 되면 이게 영향을 막 줍니다. 네. 그런 것들이 변수가 많기 때문에 네. 다음번에 또 이런 부분들 변화된 상황들을 가지고 한 번 더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예.
유상범 의원 같은 이는 뭐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지만 김의원 당대표는 만약에 불출마 선언을 한다면은 공관위원장 같은 것을 원하는 것 같다. 불출마 선언을 하더라도 네. 아마 시간을 그렇게 급하게 하지 않을 겁니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예.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만은. 네. 자, 오늘도 울산매일신문 김진영 이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